안녕하세요. 버네티브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인정보 법령 해석 사례 30선 중에서 두 번째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면 공동주택법, 흔히 말하는 아파트죠, 아파트.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주체가 상황별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들 각각이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 대상이 되는 포섭하고 있는 그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사항을 주로 되어 있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기타 취급자에 대한 금지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보장이 5장에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9조인가요? 예, 59조의 금지 사항, 금지 행위, 금지 사항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전에는 특례 조항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실 때 앞에 그 조문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 이렇게 하든가 보호위원회는 뭐 이렇게, 요거는 뭐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해당 조문을 봤을 때 주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조금 더 유의 있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이 각각의 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배경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해당성 여부에 따라 목적의 이용, 제공 등의 적법한 처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보통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자체 의결 기구로서 관리비 운영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체 의결 기구죠. 그리고 동대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선출하고 이렇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른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 해석을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답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자치관리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의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우리 보통 보면은 아파트에 보면 그 관리소장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치 관리했을 때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입찰을 통해서 주택관리업자가 입찰 계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소장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관리소장은 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취급자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치관리,
위탁 관리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를 때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행위 주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에 따라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고요.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그 동대표라든지 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렇게 선거하고 막 하죠. 그래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사인도 받고, 안 그러면 이제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이며 비법인 사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업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개인정보 처리자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업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위탁관리를 많이 하죠. 위탁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들은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정한 업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빌딩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에서 빌딩관리단은 빌딩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구분, 소유자 관리 카드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빌딩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판례 한번 시간이 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해석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요거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뭐죠? 여기 자치관리의 경우에죠. 자치관리 위탁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대법원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좀 더 보기 좋게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정보 주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관리주체,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뭐 위탁됐을 때는 그 위탁사업자.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그 구성 및 운영에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와 독립적이므로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아파트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치관리의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이죠.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관계법상 입주자 대표의 피용자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보호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자치관리 형태의 관리사무소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관계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되는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탁이었을 경우에 관리 주체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고요. 주택관리업자,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가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의 피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했을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됐을 때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26조 취지에 따라 수탁자인 주택관리업자의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가능하나 공동주택관리법 또 주택법은 관리 주체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독립적인 일정 범위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자 해당성 관련되어 있는 판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이라서 뭐 그렇게 좀 쉽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또 보면 이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집중해서 또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치관리,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 간섭으로부터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나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주택 관련되어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행위 주체별 개인정보 처리자, 그래서 정보 주체가 있고요. 입주자들이 다 정보 주체고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임원도 있고 회장, 감사, 이사, 동별 대표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자치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 처리자고요. 관리 주체에서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 주체를 이 아파트 관리해주는 위탁 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나 위탁 관리하게 되면, 그랬을 때에 관리사무소장은 그 취급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